자, 클래스들 간의 관계, 객체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기존 클래스에 있는 모든 상태와 행위를 내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거를 약간의 변형시켜가지고 특수화한 새로운 클래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속이죠, 상속. 그래서 상속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식 클래스를 구현할 때 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기존의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의 안 해도 되죠.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편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강아지를 구현하고 고양이를 구현하는데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강아지에 대해서도 구현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구현해야 됐었어요. 상속이라는 게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온부터는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아울릴 수 있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공통된 요소들을 다 정의해 놓으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현할 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우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상속을 하고 나면 우리는 타입이 원래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만 존재를 했는데 이제는 펫이라는 타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펫이라는 타입은 얘네들 구현할 때 도움을 준 요소이고요. 그 도움을 줘가지고 얘네들 구현할 때 편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는 요 펫이라고 하는 타입을 써가지고 범용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people이라는 클래스에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pet을 유지하는 거랑 강아지를 유지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강아지를 유지하면은 이 사람은 강아지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pet이라고 정의해 놓으면 강아지도 기를 수 있고 고양이도 기를 수 있고 뭐 다양한 애완동물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범용적인 타입으로 pet이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 pet을 받는 거랑 강아지를 받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렇죠? 이 함수는 뭐만 받을 수 있어요? 강아지만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함수는 강아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받을 수 있고 강아지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애완동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범용 함수, 요런 것들을 구현할 때도 상속이라는 거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네를 만들 때만 편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면은 요걸 이용해 가지고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만들 때 도움은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뭐 flyable 해가지고 airplane 그리고 꿀벌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인터페이스는 얘네들을 만들 때 도움되는 요소는 없어요. 코드 재사용이 안 되니까 뭘 물려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도움은 안 되지만 이 역시도 flyable이라고 하는 리모컨이 생기는 거죠. 공통 리모컨. 그래서 flyable 뭐 유지할 수도 있고 또 flyable을 받는 메소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flyable 메소드에는 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상속 우리가 용어를 몇 가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를 특수화한 여러 가지 강아지 종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요 예제에서는 뭐 강아지가 있고 시추가 있고 뭐 진돗개가 있고
뭐 말티즈가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게 되겠고,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고 싶으면 자바에서는 여기다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뒤에다가 extens를 씁니다. extends. 그렇죠? 그래서 extends do. 그러면 시추는 독의 자식 클래스가 되겠고, 독은 시추의 부모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child, parent, 그리고 조상, 후손, 우리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용어를 쓰는 게 가장 저는 좋아해요. 근데 뭐 모든 책에서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용어로도 쓰고 있어요. serves라고 쓰는 데 있고 derived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유도된. 근데 오히려 베이스하고 derived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부모와 자식이 있고, 또 여기에 밑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요. 강아지의 위 클래스가 있을 수 있죠. 뭐 펫이라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거를 논할 때에는 통일되게 논할 수 있는 것은 조상, 후손, 부모, 자식. 이렇게 우리가 호칭하는 게, 용어를 쓰는 것이 좀 설명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쓸 건데, 다양하게 불려진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도 알아두시고, 우리 용어로도 서브, 자식, 파생, 뭐 슈퍼, 부모, 기저, 뭐 이렇게 되겠고요. extens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extends.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is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is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코드를 읽을 때 너무 어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시추 is의 떡 하면 말이 되는 거죠. 시추는 강아지잖아요. 네. 그럼 말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의 공통된 거를 끄집어내서 만들다 보니까 서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아지는 애완동물이고 고양이도 애완동물. 그건 is의 관계가 확실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만 코드 제사의 목적으로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겠고요. 상속을 꼭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모델링 하다 보니까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 두 개의 클래스에 공통된 어떤 부모가 존재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상속을 통해 가지고 뭐 코드 공유할 것도 많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네들을 활용할 게 많지가 않으면은 꼭 또 상속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상속으로 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럴 때만 또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A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바에서는 이 강아지 클래스 여기 정의했는데, 여기에는 뒤에 extends 뭐가 없죠. 그 extends 뭐가 없으면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얘의 부모는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잘 알아두시고, 자바의 그 핵심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object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object가 돼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항상 꼭대기에는 자바에는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에는 자바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뭘 유지 못할까요? 오브젝트에는 원시 타입들은 오브젝트에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객체 타입이에요. 자바에는 열거형 상수들도 객체 타입이고요, 배열도 객체 타입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시 타입 8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입은 다 자바에서는 객체로 모델링 되고, 걔네들은 오브젝트 타입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이제 우리가 상속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상속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상속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써요. 화살표 같은 걸로 써서 이렇게 써가지고 자식, 부모. 그래서 시추의 조상은 오브젝트는 조상 클래스가 될 테고 시추는 오브젝트의 후손이겠죠. 자바에 있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후손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상속 계층도라 그러고 요즘은 UML이라는 걸 써서 나타냅니다. UML은 객체 지향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림 그리는 도식화하는 것들이 표준처럼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다른 수업에 가면은 UML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UML 같은 거를 잘 익혀 두셔야 나중에 회사 가서 개발 문서들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UML 가지고 그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자식으로 갈수록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의 수 그리고 메소드의 수는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밑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그렇죠? 물려받으니까. 물려받고 추가할 수 있으니까 밑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덩치가 더 커지는 그런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상속 계층도에서 위로 갈수록 보다 보면은 얘네들은 상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타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게 좋은 예인데 펫이라는 게 있고 강아지,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라는 객체, 고양이라는 객체는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애완동물이라는 객체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애완동물이 되려면 뭔가 특별한 게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뭐 이게 햄스터든 뭐 거북이든 뭐가 돼야 되는 게 이거지. 애완동물 자체가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 계층도에 위로 갈수록은 그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클래스라기보다는 이런 상속에서 코드 공유를 위해서 위에다가 만드는 그런 타입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타입들은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은 이게 트리 형태의 구조예요. 트리 구조. 여러분들 트리 구조가 뭔지 아세요? 트리 구조?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트리 구조예요. 트리. 이 자료 구조 시간은 아니지만 트리 구조는 잠깐 설명하면은 항상 루트라는 노드가 있어요. 트리라는 구조에는. 그리고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트리 구조에서는 루트에서 자식까지 가는 경로가 유니크해요. 하나만 존재를 해요.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도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트리가 아니에요. 트리는 항상 맨 밑으로 갈수록 요 노드들, 각 노드들, 루트에서 각 노드로 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만 존재해야 트리라는 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트리라 했을 때 요런 애들을 중간 노드라 그래요. 중간 노드.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노드들. 그리고 요런 노드들은 단말 노드라 그래요. 영어로 리프. 트리에서 리프. 그래서 단말 노드들만 상속 계층도를 그렸을 때 단말에 위치하고 있는 클래스들만 객체를 상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얘도 생성하고 얘도 생성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델링 된다는 것은 강아지 자체는 생성 안 하고 강아지 생성하려면 밑에 있는 시추, 진돗개 뭐 이렇게 생성하겠다는 것의 의미예요. 강아지도 생성하고 시추도 생성하고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 계층도로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어디 맨 아래에 있는 요 단말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객체들은 그렇게 생성하는데, 그러면은 추상 클래스는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들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펫은 객체를 생성할 이유가 없어요. 얘네도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어떤 사용자들은 pet p equal new pet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무슨 애완동물이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줘요. public, abstract, pet 이렇게 되면 pet의 객체를 전혀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얘네들은 상속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 그럴 때는 앞에다가 뭘 붙여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고요. 붙이면은 우리가 그런 클래스를 뭐라 그래요?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추상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는 클래스들이에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얘를 정의하는데 어떤 메소드를 정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뒤에 나오나? 뒤에. 요 예제를 갖고 한번 봅시다. 얘는 소리를 내는데 강아지는 고양이죠, 얘가. 고양이는 야옹거리고 강아지는 멍멍거려요. 그러면 각각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바크, 미오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고양이 내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강아지 내는 소리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정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정의를 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 만들 때도 편한 점이 있지만 뭘 쓰기 위해서 한다? 펫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펫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는 미오나 바크가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펫을 가지고서는 바크나 미오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은 make sound처럼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make sound 있고 거기서 얘는 야옹, 얘는 멍멍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똑같은 어떤 비슷한 행동이죠. 소리 내는 행동인데 이름을 달리하면 안 돼요. 이름을 같이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쓰는데 여기에 make sound라는 함수를 그러면 여기다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지만 펫이라고 하는 리모컨에 여기에 make sound라고 하는 버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안 만들면 안 생기니까 펫이라는 리모컨 갖고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조작할 때 소리 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요 펫에다가 make sou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하려 보니까 할 게 없어. 왜? 각각마다 내는 소리는 공통된 게 없으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의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빈 메소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선언만 할 수 있게 해줘라. 선언만. 그러면 선언만 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선언만 할 때는 앞에다 또 뭘 붙여야 돼요?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야 돼요. abstract. 그러면 저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가 되냐면 추상 메소드가 돼요.
그럼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적으로 추상 클래스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 정의가 안 돼 있는 메소드가 있는 애를 생성하면 동작이 안 하겠죠. 그렇죠? 버튼이 있는데 눌러봤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생성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가 추상 메소드가 없더라도 우리가 원하면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 있어요. 왜? 얘는 객체 생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추상 클래스들, 상위에 있는 클래스를 정의하다 보면 공통 리모컨을 쓰기 위해서 함수들을 정의해야 되는데,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는데 구현적으로 메소드를 구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언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추상 메소드만 정의하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적으로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빨간 거 다시 추상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고 추상 메소드가 없어도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면 추상 클래스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권장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얘도 다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단말을 제외하고는 없어야 돼. 이 강아지를 정의할 때 추상 메소드를 정의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강아지에는 추상 메소드가 없어요. 얘도 없고요. 그럼 얘는 앱스트랙트가 아니야. 근데 이 모델에서는 강아지가 뭐가 돼야 된다?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여기다 앱스트랙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dog d equal new dog은 안 돼. dog d equal new 시추는 돼요. new 진돗개는 돼요. 이렇게는 되는데 new dog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한다는 개념은 그 하위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해서 쓰겠다는 거지 얘 자체를 쓰겠다는 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클래스 상속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상속의 이점 아까 말씀드렸죠. 강아지를 유지하는 거랑 시추를 유지하는 거랑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설명 안 되고 펫으로 설명드렸죠. 그리고 뭐 이거 이렇게 오해하신 분은 이제 10분을 들었던 분들은 없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수준 객체를 생성을 하면 얘가 people 객체를 물려받으니까 객체가 두 개 생기고 people을 뭔가 가리키고 있듯이 people 객체를 수준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new에서 어떤 객체를 생성하면은 객체는 몇 개 생긴다?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student라는 객체가 생기고 이 객체는 뭘 유지해요? 여기에 있는 멤버도 유지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도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만 생기는 거예요. 항상 new 뭔가 객체를 생성하면 객체는 몇 개 생성된다? 하나만 생성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있든 부모가 없든 간에. 그리고 그 객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은 뭐예요? 그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모든 멤버 변수. 자신의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걸 포함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의 구현인데, 이제, 메소드를 정의할 때, 부모 클래스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가 있고요. 메소드를 그냥 상속받을 수 있고, 부모 클래스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다. 부모에 없는 새로운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 얘를 쓰려면은 부모 리모컨 갖고는 쓸 수가 없어요. 타입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에서 클래스 만들면 얘 두 개는 메소드의 수로 차이가 나면 안 되고 메소드 수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각각 메소드가 하는 일들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는 멍멍, 하나는 야옹.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얘 펫이라는 이모컨을 갖고 이 밑에 있는 자식들을 범용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식 클래스 만들 때 새로운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 클래스에도 새 멤버 변수를 정의할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멤버 변수를 정의하면서 메소드가 추가가 돼야 되면 이것도 또 좀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지 않다. 해피 했더니 피바크 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기 펫에는 요 바크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펫에 뭐 make sound든 뭔가 공통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고 그것을 각 고양이와 강아지가 특수화하게끔 다르게 재정의해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실습을 잠깐 또 해볼 텐데, 요 실습은 상속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제는 상속의 아주 좋은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예제가 아니라 상속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코드는 같이 작성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실행을 해주시고요. 뭐야? 왜 클래스 만들었지? 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도. 근데 최초로 이런 가정을 하는데 최초로 문 열고 닫는 문이요. 문을 모델링 하는데 문은 상태가 두 가지만 있다. 열려 있냐, 닫혀 있냐 두 가지 상태를만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상태가 열려 있는 상태, 닫혀 있는 상태니까 두 가지 상태면은 우리가 어떤 타입을 써서 그걸 보통 나타내냐면 열거형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냥 두 개니까 단순하니까 불리한 변수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불리한 변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불리한 is open은 false다. 그래서 명백한 초기화를 했죠. 명백한 초기화한다는 건 무슨 의미? 모든 객체는 생성될 때 어떻게 초기화돼서 생성하고 시작한다? 닫혀있는 상태로 모델링 한 거예요. 메소드를 두 개 만들 거예요. 행위. 오픈, 클로즈. 그럼 오픈은 안에 내용이 뭘까요? 오픈. 오픈은 뭐만 바꿔주면 되나? 상태를 바꾸면 되죠. 그럼 is 오픈을 뭘로 해주면 돼요?
true로 해주면 되겠고, close는 is open을 false로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데, 그렇게만 하면 지금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콘솔로 지금 상황들을 좀 찍어 보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is open이 true면 이미 열려 있는 거죠.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면 뭐 할 게 원래 없는 거고요. 닫혀 있을 때는 문을 열고 is open을 true로 바꿔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닫힌 것도 is open이 true면 열려 있는 거니까 문을 닫고 is open을 false로 해주고 false였으면 문이 이미 닫혀 있음. 좀 이상하네 말이. 비슷하게. 도어 클래스를 완성하면 도어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을 해볼게요. 다 따라하고 계시죠? 동작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잘 돼요? 잘 안 되시는 분 있거나, 문제 있으면, 손도 씌우면 조교들이 봐드릴 겁니다. 자, 오픈, 클로즈. 이 소스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간단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해가지고, 문을 잘 모델링 해가지고, 열심히 잘 썼다고 칩시다. 가정을 합시다. 오랫동안 이 클래스를 열심히 잘 써왔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문에는 이 기능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네. 그래서 문은 잠글 수가 있고 잠금을 해제해야지만 열 수가 있어요. 락,
언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은 어떻게 몰래링 할까? 기존에 도어를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객체 지향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죠. 그렇죠?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에요. 그러면 문은 잘 만들어 놨고 오픈하고 클로즈는 내가 잘 만들어 놨고 잘 동작하고 있으니까 잠금 장치 있는 문은 저 도어를 상속해 가지고 구현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상속을 배우고 있고. 그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클립스에서 어떤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고 싶으면 여기에 슈퍼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슈퍼 클래스. 슈퍼 클래스라는 거에서 브라우저를 누르고 도어를 치면 디폴트 패키지에 있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니시 누르면 이렇게 이제 클래스의 골격을 뒤에 extend door까지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쳐도 되는데 그 치는 게 약간 귀찮거나 아니면 그게 더 편해요. 쓰다 보면은 내가 상속해서 어떤 클래스 만들고 싶으면 클래스를 새로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하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같이 주면 요 골격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door with lock은 현재 상태에서 멤버를 몇 개 갖고 있어? 멤버 변수를 몇 개? 하나 갖고 있어요. is open. 그리고 메소드는 2개를 갖고 있어요. 오픈하고 클로즈. 물려받았어요. 자, 잠금 장치가 있는데 잠금 장치도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서 구현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은 내가 잘 쓰고 있었어. 근데 그 문에 이제 잠금 장치라는 기능이 추가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니까 상속을 통해서 구현하면 쉽겠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door with lock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is locked라고 하는 멤버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lock, unlock을 2개를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고 쓰면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어떤 문제가 있죠?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저렇게 구현하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선언할 때 도어 타입으로도 이제 못 써요. 락하고 언락을 부르려면 도어 with 락이라는 타입만 가지고만 할 수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을 잠궜죠.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문을 잠그려면 문이 닫혀 있어야 돼요, 우선은. 연 상태 잠가봤자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는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지금 door라는 게 있고 door with lock이라는 거 있는데, door with lock은 잠금 장치 있는 문을 쓰려고 했더니 door 타입 갖고는 또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코드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문을 잠그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 있나 닫혀 있나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 있어요? 오픈이라고 하는 것도 문이 잠겨 있으면 언럭을 먼저 해야지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잘못된 거는 그냥 프로젝트로 이렇게 냅두고요.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좀 수정을 해볼게요. 참고하시라고. 또 첫째로는 door with lock도 is open 부모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is open이 접근 권한이 뭐예요? private로 되어 있죠. 그렇죠? private이면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자식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 권한에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물려받더라도 내가 갖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부모가 프라이빗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프라이빗을 프로텍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그 is open을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직접 수정을 못하게. 그럼 저거가 있다. is open이 있다. is ope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 이제 여기도 재미난 게 C++는 저거 안 되는데 메소드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같아도 자바에서 문제 삼지 않아요. 구분이 되니까. 그렇죠? 메소드는 항상 이름 뒤에 뭐가 붙는다? 가로가 붙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을 같이 만들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C++에서는 같은 멤버 변수 이름하고 메소드 이름 같으면은 에러가 나요. 그럼 얘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언럭은 수정할 필요 없나? 똑같은 거를 해보면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려 있어서 잠그려고 했더니 못 잠그고 문 닫힌 다음에 문을 잠갔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문이 또 열려버렸죠. 언럭을 해줘야 되는데 언럭을 안 해줬는데도 문이 열려버렸어요. 지금 이 경우는 door with lock에 에서 오픈이라는 하는 메소드, 여는 메소드는 이제는 부모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오픈할 때도 is locked의 정보를 봐야 돼. 잠겨 있나 안 잠겨 있나를. 그래서 오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해 주는 거예요. 재정해야 하는 거를 override라 그러고요. 여기다가 at override라고 요 annotation을 붙여주면 얘 무슨 효과가 있냐면 컴파일러한테 요 메소드는 재정해야 하는 메소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지능적으로 검사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 스페링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에러가 나죠. 오픈이라는 내가 메소드를 만드는데 왜 에러야? 이게 재정의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재정의 하려면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부모에 있어야 돼요. 부모에 없기 때문에 에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할 때는 add override 같은 걸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좀 더 지능이 높아져요. 그래서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이는 요소들이 있어요. 요즘은 저런 아노테이션 같은 거 써서 컴파일러한테 정보를 좀 더 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 없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줌으로써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좀 더 보다 엄격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죠. 문법을 더 엄밀히 체크해 주니까. 락드면 현재 상태가 잠겨 있으면 오픈할 수 없죠. 언럭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잠겨 있지 않으면은 뭘 하면 될까요? 원래 거대로 하면 되겠죠. 원래 거대로. 원래 거대로 하려면은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여기서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else open 이렇게 쓰면은 재개 호출이 되겠죠. 그렇죠? 부모에 있는 거를 호출하고 싶으면 앞에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super.open. is locked가 왜 함수가 돼버렸냐. 아까와 달리 이제는 문이 안 열리죠. 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문을 처음 만들 때, 문이라고 하는 최초의 도어 클래스를 만들 때 얘를 상속해가지고
잠금 장치 있는 문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설계된 거를 상속해서 잠금 장치가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거를 구현할 때부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상속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둬서 만들어 놓지 않는 한, 그것을, 그 클래스를 상속해가지고, 상속을 통해가지고 좀 클래스를 쉽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얘를, 이 밑에 이런 클래스가 올 거라는 생각이 없었으면은 얘를 감안해서 얘를 안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안 만들어 놨으면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보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로, 도어 자체에도 is open이라는 것을 개방도 안 해놨죠. 메소드도 안 만들어 놨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상속 계층에서 도어가 있고, 밑에 door with lock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잠금 장치 없는 문을 쓰고 싶으면 뭘로 써서 만들까? 얘를 생성해서 만들겠죠.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은 얘를 써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레벨이 다르죠. 이건 우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어떤 걸 만들 때부터 내 밑으로 어떤 애들이 상속된 클래스들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얘를 만들어 놔야지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만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속은 언제만 가능해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내가 잠금 장치가 있는 문, 잠금 장치 없는 문을 한 프로그램을 쓸 거다. 걔를 같이 아울러서 도어라고 하는 리모컨 갖고 쓰자. 공통된 거를 여기다 갖다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 갖고 설계를 하면 잘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 그냥 문인데 얘는 잠금 장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문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잠금 장치에 있는 문이 필요해요. 그러면 상속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확장에 대한 염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잠금 장치가 있는 문, 잠금 장치가 없는 문,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은 도어를 만드는데 도어를 abstract 클래스로 만들고요. 여기에 락, 언락을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놔요. 오픈하고 클로즈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door without lock은 락과 언락을 재정의해 주는데 얘는 할 게 없죠. 잠금 장치가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빈 메소드로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부모에 있는 기능이 부모의 메소드가 있어요. 상속을 하는데 부모의 락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돼요? 물려받게 돼요. 물려받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 기능일 수 있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기능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없앨 수 있냐 하면은 걔를 재정의한 다음에 뭘로 만들어줘요? 빈 메소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 뭘 해?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은 다 만들어요. 오픈, 클로즈, 오픈도 재정의하고 만들고 얘는 락과 언락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우리가 모든 문을 어떤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도어라는 걸로 조작할 수 있어요. 잠금 장치가 있든 없든.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잠금 장치가 있는 문, 잠금 장치 없는 문을
함께 만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설계가 되고 상속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제대로 된 생각 없이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보니 얘랑 새로 만든 애가 이대 관계야. 그럼 상속해서 만들면 되겠네? 얘를 하여튼 엄청나게 고쳐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당장 필요한 것만 만들지 않고 향후에 필요할 것도 늘 염두에 둬서 설계를 해야 되겠고, 특히 상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상속은 내가 상속할 얘를 부모 클래스로 앞으로 자식들이 이런 다양한 애들이 올 것이다라고 만들어 놓지 않는 한 걔를 상속해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미리 생각을 안 해뒀으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